오늘은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 상가들을 둘러보고 왔습니다.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방법으로 접근하면 좋을지, 주거와 업무가 혼재된 상업지역 투자 방법 끝까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월세고스TV의 최영식입니다. 네, 오늘은 상권 답사 시간인데요. 네네. 어느 지역을 소개해 주실 건가요? 예, 오늘은 저희가 예전에 한 1년 좀 넘은 시간 전에 한번 분양 시작을 할 때 한번 갔던 현장입니다. 과천 지식정보타운이라는 곳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입주를 시작을 했어요. 지식사업센터들이 하나씩 입주를 시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상업지역도 한참 막 성황리에 분양도 했고, 또 한때는 또 오피스텔들이 고분양가로 이루어졌다 그래가지고 논란이 좀 많았던 지역입니다. 또 관심들도 많았어 가지고요. 이 지역에는 많은 기업체들도 들어가고, 지금 현재 막 이제 공사들이 이루어지면서 준공된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고, 그리고 상가들이 이제 하나씩 이제 입점을 준비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또 최근에 상업지역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분양가들이 어떤지에 대한 문의들도 많았어요. 그리고 잔금을 하는 분들 같은 경우 이곳에 잔금을 해야 되는지 이런 질문도 많아서 한번 제가 현장도 가보고 거기에 있는 매물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투자처로서 괜찮은지 이런 부분들을 좀 오늘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전체 41만 평 정도 규모예요. 제가 이제 이 상업지역을 볼 때 제일 중요시 여기는 건 배후 유동인구와 여기가 과연 광역상권으로 발전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 배후 유동인구 대비 적정 가격에 분양을 한 건지, 또 매매가 적정에 나와 있는지 요거를 좀 보고 있는데, 일단은 8,474세대에 2만 명 정도의 계획 인구를 잡고 있고, 기업체는 3만 명 정도의 직장인 입주 예정입니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지식사업센터들 위주로 기업들이 들어가는 블록과 그 다음에 주거와 좀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고요. 사실 주거 세대나 기업체 전체 면적으로 보면은 여기가 광역적인 상업지역이라기보다는 이 지역의 수요를 이제 흡수하는 지역 상권으로서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물론 과천 지역 자체가 전반적으로 상권이 발달되어 있는 곳은 아니다 보니까 구 과천 아파트 단지에서까지 흡수는 될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장점으로 보이는데, 이쪽의 권역별로 지식산업센터들의 또 약간 특이한 점은 그 공공기여 시설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시설들까지 했을 때는 이 과천 전체적으로 좀 중심지가 될 여지는 있어 보이는데, 다만 여기서도 물건이 가격별로 좀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제가 오늘 갔다 온 곳은 과천지정타에 제가 임의로 A권역, B권역, C권역으로 나눠놨어요. 그 이외의 아파트 지역과 그 위에 외곽에 지식사업센터 짓고 있어서 그쪽보다는 현재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곳들인데, 먼저 A권역 같은 경우는 그 기업체와 지식사업센터에서 한 약 10,000명 정도의 직장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리고 B권역은 이제 역세권 지식사업센터 단지들, C권역은 최근에 이제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세 군데들을 현황과, 그리고 여기가 향후 임대료가 어떻게 될지를 현재 임대료는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유사한 규모와 유사한 지역의 임대료 시세, 매매 시세를 보면은 여기가 적정 가격인지 아니면 약간 높은 가격인지, 그리고 임대료가 어떻게 형성될지를 추산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 추정치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비교 설명을 해봐 드릴까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곳의 권역별 상황과 시세는 어떠하고 이곳의 적정 가격을 어떻게 비교해서 보면 좋을까요? 네네. 일단 오늘은 A권역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A권역 같은 경우는 사실 역에서는 멀리 떨어져 있어요. 멀리 떨어져 있고 약간 섬 같은 지역입니다. 섬 같은 지역인데, 이 A권역 같은 경우는 대신 저는 여기는 상가 개수도 많지 않고, 장점은 여기엔 딱 그 앉아있는 배후 유동인구를 꽉 잡고 있는 약간 항아리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신 여기는 기업체들이 많이 들어와요. 일단은 지식사업센터가 크게 두 개가 큰 걸로 들어오는데, 어반허브라는 건물과 상상자이타워라는 건물이 있는데, 사실 여기가 분양도 제일 빨랐고 입주가 빠른 건물들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각 회사들이 직접 땅을 매입을 해서 사옥으로 직접 들어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상상자이타워 같은 경우에도 KTNG에서 영구동으로 한동을 사옥으로 쓰면서 이쪽은 전부 자기들이 쓰고,
B동 같은 경우만 일반 분양이 돼서 기업체들을 일부 중소기업들은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고요. 그리고 지하 1층부터 2층까지 상가로 이제 들어가 있는데 이 상가들 같은 경우 지원시설이라고 해서 여기에는 지금 그 공공 그 시설들로 그 뭐 상상 도서관이라든가 주민들을 위한 과천시 사회경제마을 공동체 지원센터 같은 주민들에 대한 공공기여 시설들이 들어가서 약간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시설들이 들어오다 보니까 약간 이런 부분들이 장점으로 보이는데, 근데 1블럭을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가격이 되게 합리적이었어요. 1층 기준으로 했을 때 과천 상상 자이타워 같은 경우는 전용 평당가가 3,500에 4,500만 원 사이에 분양을 했었고, 지금 입주를 앞두고 있는데 사실 초반에는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었습니다. 초반에는 프리미엄도 많이 붙었었는데 지금 현재 이제 금리가 올라가고 잔금을 할 때 보통 보면 우리가 건물 투자를 할 때 입주 시기에 좀 현장들을 보면은 괜찮은 매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잔금이 안 되는 분들이 이제 그 잔금을 못해서 무피나 마이너스 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물건들이 일부 있더라고.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좀 괜찮은 매물로 보여집니다. 같은 저렴한 가격에서. 어반허브 역시도 전용 평당가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인데, 그러면 여기가 어느 정도 임대료로 형성이 되느냐. 두 개 다 연면적이 굉장히 큰 건물들이에요. 연면적이 28,000평과 33,000평으로 사실 여기에 상가들은 이 내부 인구만 가지고도 상가 운영이 가능할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공공기여시설들도 어린이집, 기업 홍보관, 또 자체 기업들도 들어오는 이런 기업 인구까지 감안하면 이런 인구, 그냥 그 건물 수요만 가지고도 상가 구성이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장점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 A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기업들이 10,000명 가까운 직장인들 들어오는데, 근데 사실 인기가 더 많았던 건 B블럭입니다. B블럭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지식정보타운 4호선 지식정보타운 여기 들어서 역세권에 들어가요. 역세권에 포함이 돼서 출퇴근 동선상에 위치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중심 상권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여기도 사실 B블럭도 가격이 아주 높지는 않았습니다. 전용 평당가 6,500에서 8,000 사이. 그리고 8블럭에 있는 디테크타워 같은 경우는 사실 디테크타워는 약간 가장 먼저 입주한 지식산업센터인데 약간의 단점은 여기에 천이 하나 있어서 다리를 건너가야 되다 보니까 그냥 그 자체 내부 수요만 가지고 가는 상권이 돼서 약간 1블럭과 비슷한 그 상가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그 자체도 규모가 크다 보니까 한 4,300에서 5,200 사이였는데, 다만 지금 A블럭과 B블럭의 단점은 입주가 너무 빨랐는데 상가들이 같이 이제 지식생활센터랑 같이 들어오는데 아직 기반 시설들이 조성이 안 된 상태다 보니까 기업들 입주가 조금 늦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은 상가들 같은 경우도 공실 기간이 좀 길어지는데, 제가 예상하기로 보면은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공실은 있을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가 초반에 좀 저렴하게 이제 매물을 사는 대신에 조금은 그런 리스크를 안고 사는 상황이 발생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블럭 상업지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분양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C블럭은 사실 살짝 좀 우려가 돼요. 왜냐면은 이게 토지를 좀 비싸게 시행사들이 매입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1층 상가 기준 전용 평당 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만 원대, 지금 벌써 1블럭에 비하면 거의 3배 가까운 분양가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같은 경우는 중심 상업지인데 여기가 이 정도 분양가를 감당을 하려면 이 지역이 정말 광역상권으로 크게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임대 시세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저는 제가 봤을 땐 C블럭은 지금 만약에 잘못 들어가시게 되면 좀 약간 물릴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최근에 우리가 사람들이 상가 투자를 할 때 많은 분들이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냐면, 너무 고분양가에 사면 강남, 헬리오시티 이런 데들도 지금 상가가 많이 비어 있고 회복이 안 돼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이런 고분양가인데, 자, 일단 임대료들을 비교해보면 지식사업센터 1층 상가들을 제가 어떻게 추산을 했냐면은 그 가산 디지털 단지의 지식사업센터들을 봤어요. 물론 규모는 과천이 더 큽니다. 그럼 이 자체 건물 가지고 임대료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 전용 평당 12에서 20만 원 사이, 또 정말 코너 자리에 역세권 앞에 30만 원까지도 형성이 되는데, 이런 걸로 봤을 때 상상자이타워나 어반허브 같이 그 큰 대규모 지식사업센터 내부 수요로 갖고 가는 건물들은 전용 평당 한 15에서 20만 원 내외로 형성된다 한다면, 지금 현재 분양가나 매매가로 나와 있는
그 매물들은 수익률 한 5%대 정도를 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래도 1층 상가 치고는 괜찮거든요. 단 입주 초기에는 10만 원 내외 정도로 형성이 될 걸로 보여요. 한 번에 물량이 몰려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한 3, 4%대 수익률로 가져가는데 이 정도면은 적정가라고 보여집니다. 매매가도 지금 가산 디지털 상가들이 전용 평당 5천만 원 이상 형성이 돼 있는데 사실 여기보다 규모가 더 크고 신축 건물이니까 과천 지정타 상가들도 역시 지식정보타운 상가들도 지식산업센터 1층 같은 경우는 5천에서 6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 보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이런 부분들은 지식산업센터 상가들이 그래도 괜찮아 보이는데 다만 역세권 상업지역은 조금 우려스러운 게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제가 비교 사례를 든 게 아직 상권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유사 사례들을 비교를 해야 되는데 제가 GTX 동탄역 상가들하고 좀 비교를 해봤어요. GTX 동탄역 상가들은 사실 과천 지식정보타운보다 훨씬 대규모 지역입니다. 그리고 지식정보타운과 비슷하게 테크노밸리 같은 업무 지역도 있고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도 거의 지식정보 과천 지정타에 10배 가까운 세대수가 있는 지역인데 역시 GTX역으로 상권이 몰리게 돼 있거든요. 구조적으로. 근데 이 동탄 역세권 상가들이 전용평당 7천에서 9천만 원 사이 지금 매매가가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도 매매가 분양가가 1억이 넘었던 곳인데 가격이 빠진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임대료는 현재 전용평당 15에서 30만 원 내외에 형성이 돼 있는데 30만 원 같은 경우는 정말 우리가 홍대 상권도 다녀와 봤지만 이게 30만 원 이상 같은 경우는 광역적 상권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근데 동탄도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만들어졌고요.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지금 광역상권으로 발전하기 조금 어려운 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인근에 범계역 상권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광역상권으로 만들어져 있는 요거와 또 경쟁이 좀 될 수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좀 규모도 작고 광역상권으로 가기에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현재 가격은 좀 약간 투자 주의를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과천 지식정보타운 상권 체크 포인트는 무엇인가요? 네, 일단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8,500세대 2만 주거 인구와 3만 직장인의 배후 상권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과천 지역까지 합하더라도 우리가 한 10만 내외, 한 7만 정도의 유동 인구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냥 지역 상권으로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리고 상가 투자 고려를 하신다 그런다면 저는 상업지역의 지금 고분양가 상가보다는 약간 전용평당 5천만 원 이하의 그 지식사업센터 상가가 조금은 나은 투자 방안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임대 수익을 꾸준히 노리실 분들은 이쪽으로 좀 찾아보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상가는 제가 세 번째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는 결국 매매로 상가를 경하거나 분양으로 상가를 사는 거 제일 중요한 건 적정 가격인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좀 보수적으로 상대적 비교를 통해서 이와 유사한 상권들이 상가 현재 형성이 돼 있는 상가들과 비교를 해보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해 보면은 앞에서도 결론을 지었지만 지식산업센터 지원실 상가를 접근이 조금은 바람직한 방법을 보이니까 만약에 과천 지식정보타운 상가를 고려하고 계신 분들이란다면 오늘 내용 잘 보시고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영상도 기대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